쇼펜하우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삶의 중심이 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일터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독립하며 주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라.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노년의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 현재 폴란드 그단스크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이후 유명한 소설가로 활동한 요한나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793년 그의 가족은 단치를 떠나 함부르크로 이주했습니다. 이때부터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의 기대 속에서 상업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비즈니스보다는 철학과 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805년 그의 아버지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합니다. 이 사건 이후 쇼펜하우어는 가족의 기대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학문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그는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와의 관계를 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809년 그는 괴팅겐 대학교에 입학하여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학을 전공하려 했지만 곧 철학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플라톤과 칸트의 철학을 깊이 연구하며 철학적 사고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1811년 베를린 대학교로 옮겨 철학자 피히테와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독일 관념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자신만의 철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813년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첫 번째 주요 저서인 충족 이유율의 네 겹의 뿌리를 발표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칸트 철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적 개념을 제시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814년부터 1818년까지 쇼펜하우어는 가장 중요한 저서 중 하나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로 설명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의 내면적 의지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출간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는 점차 은둔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1820년 베를린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게 되지만 같은 시기 헤겔이 같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학생들은 쇼펜하우어보다 헤겔의 강의를 선호했습니다. 이에 실망한 그는 학계를 떠나 독립적인 철학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1831년 베를린에서 콜레라가 유행하자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하여 나머지 생을 철저히 혼자서 철학을 연구하며 보냅니다. 1836년 자연에서의 의지를 발표하며 자연과 생명 현상도 그의 철학에서 설명하는 의지 개념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841년 그는 또 다른 중요한 저서 윤리학의 기초로서의 도덕을 발표하며
이기적인 인간 본성과 도덕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탐구합니다. 1851년 그의 후기 저서인 인생의 지혜가 출간되며 그는 철학적 사색을 보다 실용적인 조언으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외로움, 인간관계, 행복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깁니다. 특히 그는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1859년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점차 인정받기 시작하며 유럽 전역에서 그의 저서가 재조명됩니다. 그의 사상은 이후 니체와 프로이트 그리고 현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810년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7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조용했고 그가 평생 중요하게 여긴 고독 속의 자유라는 삶을 실천하며 떠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전에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의 철학은 시간이 지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간의 내면적 고통과 외로움에 대한 그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외로움을 두려워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외부에서 위안을 찾으려 한다. 우리는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줄어들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가외로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외로움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첫째,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둘째, 외로움은 더 깊은 지혜를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위대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는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대부분 깊은 고독 속에서 사색하고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외로움은 오히려 자유를 선물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은 어떤 사회적 시선에서도 벗어나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 외로움을 삶의 기회로 바꾸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삶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관계에 연연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애쓰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혼자 있을 때 더 깊어진다. 셋째,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라. 우리는 대부분 타인의 인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노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무리하며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혜롭게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혹시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그 외로움을 삶의 기회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